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미가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훈련들이 진행되는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오늘 그 한미연합사가 오전 그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부터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폴리글 훈련이 시작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오는 이제 18일까지 계속되고요. 네. 독수리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미군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병력은 키리졸브 같으면 7,000명 그리고 독수리 연습 같으면 10,0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한국군은 3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약 32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이 훈련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규모 면에서도 이렇게 크지만 무엇보다도 유사시에 그 미군이 신속하게 이제 한반도에 이제 투입이 되고 아울러서 이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이제 타격하는 그런 정밀 타격 연습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작전 계획 5015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규모도 규모지만 훈련 내용에도 큰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군요. 단장님, 이번 한미 훈련 아무래도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최강의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라서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 연습은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 본토에서부터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대들을 언제까지 한반도에 전개를 시켜가지고 각각 어느 지역으로 전개시켜서 작전을 한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 실시하는 그 연습에서는 이러한 부대의 지부만 참가를 해서 컴퓨터 워게임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소위 지휘소 연습을 했습니다. 절차 훈련을. 워게임이라고 하는 전장 상황을 모의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 처음에 자기 집이나 부대에서부터 동원해가지고 어떤 비행기나 배를 타고 며칠 걸려서 어디로 도착을 해서 어디로 전개해서 어느 작전 지역에 투입되고 그 임무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숙달시키는 그런 그 연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연습에 추가해가지고 실제 장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특징적인 것이 미 본토 그 서해안 지역에 배치되는 삼함대 책임 지역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항공모함이 직접 전개를 하고요. 또 괌 지역에 보면 태평양 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어디에서든지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지상군은 항공기로 신속하게 투입을 하고 그 지상군이 사용할 각종 중장비, 전차라든지 장갑차, 야포 같은 것을 배에다 항상 싣고 있습니다. 그걸 해상 사전 배치 선단이라고 하는데 그 배가 태평양상에 항상 떠 있으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투입해라. 그러면 바로 이동을 해서 항공기로 날아왔는 지상군이 그 장비들을 가지고 작전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해상 사전 배치 선단의 선박들도 이번에 훈련에 참가하고요. 이미 언급됐던 뭐 F-20이라든지 B-2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뭐 이런 전략 무기들은 물론이고 이런 특별한 그 부대들이 실제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종전의 우리나라의 전쟁 계획은 북한이 공격을 해서 오게 되면 최대한 그 이전에는 전쟁을 억제하다가 나중에 반격을 해서 통일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완전히 작전 개념이 바뀐 그러니까 적의 공격 징후가 아주 확실시 된다 할 때는 우리가 먼저 그 적의 공격 능력을 타격해버리겠다 하는 선제 타격 계획을 갖다가 포함시킨 작전 계획이 5015인데 이 5015 작전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훈련을 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네.
작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참수작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군에서는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를 작전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그 미군이 오사마 빈 라덴을 그 처형을 할 때 네.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는 그 작전의 모습을 가지고 참수작전 주로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그 참 무고한 시민들을 갖다가 참수한다든지 하던 그러한 것을 빗대 가지고 네. 참수작전이라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물론 거의 그러한 내용도 포함한 광범위한 용어로 북한 지도부를 갖다가 제거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괴멸시킨다든지 인민과 북한 지도부를 갖다 괴리시킨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참수작전이라 하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참수작전에서 내포되어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을 갖다가 유사시에 우리가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수작전과 비슷한 훈련은 진행이 되지만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판문점을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도발적인 성격은 아니다라고 북한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말을 믿지 않은 채 매년 중단하라며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온 나라 천만 군민의 끌어번지는 증오와 100배, 1000배의 보복 의지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난폭하게 침해하다 못해 우리의 생존 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정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네, 북한에서 최근 계속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협을 해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또 위협을 했군요. 네, 지난달 23일에 이제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이제 중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북한의 이제 정부 대변인 성명, 그 이어서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 대남기구인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처럼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구와 기관을 동원해서 지금 대회 선전전에 이제 나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방금 그 우리가 방송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네. 전면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갖는 무게 또는 의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 듣기는 쉽지 않은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대변인 성명뿐만이 아니라 북한군 최고사령부 모두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벌어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이제 대북 제재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에 대해서 대부분 배격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런 그 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달라진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이상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 성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지 구체적으로는 오늘 성명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 공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전면 대응하겠다는지 이런 건 안 했지만 최근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탄두 실전 배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기에 대해서 방사포 같은 것도 실전 배치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군사적 긴장은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고 권력기구 명의의 성명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 성명에서도 남측과 또
미국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에게는 저온 높은 최고 수뇌부가 비준한 남조선 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식의 군사작전 계획이 있다. 이에 따라 남조선 작전 지대 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 수단들이 실전 배비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관용으로 삼은 강력한 핵 타격 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 네, 북한이 지난번에도 1, 2차 타격 대상을 지목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성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작전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네, 군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작전 계획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아무리 그 제대가 뭐 낮은 저 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야전군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작전 계획이 있고 네. 전체 군별로 또 작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 그런 뭐 내용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사람을 죽고 살리고 하는 또 나라가 살 수 있고 멸망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엄중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떠들고 있다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안에 포함된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 계속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겁을 먹은 강아지가 네. 계속해서 그 지저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북한이 타격을 한다고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타격을 하겠으며 또 우리나라의 청와대라든지 각종 그 기관을 갖다가 타격하겠다라고 떠드는 것도 이전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 하는 이런 소위 공갈 협박용 그런 수사적 멘트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한편으로 그런 중에도 아무리 참 이게 공갈 협박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군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만반의 네. 태세를 갖추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위협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간과해서도 안 되겠군요. 문 기자, 그런가 하면 북한은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쏘아올린 신형 방사포에 대해서도 또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그 방사포,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사포 같으면은 107mm, 122mm, 240mm였습니다. 네. 북한이 이러한 보유하고 있던 방사포 중에 가장 화력이 좋다는 240mm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9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 2월 이후에 네. 신형 방사포 실험 발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3차례 정도 신형 방사포 300mm를 쏘아 올린 걸 확인이 됐고요. 네. 대부분의 이러한 그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었는데요. 지난 3일에도 역시 이런 300mm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에 김정은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핵탄두 실전 배치와 그리고 공세적으로 그러니까 선제 공격 방식의 이제 새로운 군사 전략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 언론들이 굉장히 자화자찬식으로 네. 이 신형 방사포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라 그럽니다. 이 구경이 이제 300mm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 중에 가장 큰 구경을 이제 자랑을 하는데요. 이 무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우리 언론에서는 당시 이제 단거리 미사일 아닌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일부 이제 좀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당시에도 뭐 신형 방사포라는 표현까지는 했는데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 300mm 화력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70km에서 200km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전방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은 물론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를 본인들이 이제는 확보를 했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신형 방사포가 공격 신호를 기다린다. 그 앞서서는 또 핵탄두를 실전 배치해라. 선제 공격으로 전환해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이게 수사적 의미라고 해도 북한이 정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다양한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궁지에 몰릴 때는 그런 공갈 협박성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점잖은 언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외교 무대에서까지도 상대방을 아주 겁박하는 네. 그런 그 용어도 사용을 하고 그런 식의 그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수사적인 협박을 통한 정책, 자기들이 여기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한 것이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책임 전가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 대비 태세를 전부 점검을 하고 네.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찾아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죠. 네. 명분 쌓기식의 발언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를 좀 생각해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죠. 네, 박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서 당시에 북한의 이제는 그 체제 붕괴론까지 거론을 한 뒤에 네. 북한에서는 매우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자 노동신문 같으면 한면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공세를 이제 퍼붓고 네. 그런 경향인데 이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박 대통령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특히 지금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제 통과된 이후에 오늘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수석 비서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의 안보리에 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우리 그 정부의 여러 가지 준비 태세 등에 대해서 네.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아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아주 긴밀하게 이런 그 회원국들과 우리 정부가 서로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양자적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에 추가 제재를 계속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계속 지금 톤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건 네. 사실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에 대해서 네. 오늘은 좀 다잡은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8일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성공단도 이미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요? 내일 일단 그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국무조정실에서 전부 종합해가지고 발표한다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아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그 분야가 다 망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일개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 정부 부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다 망라해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상당히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까지 있었던 국제사회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제재를 하겠다 하는 것에서 누락되는 것이라든지 네.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국의 태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글로벌 신경제 구상에서 북한을 제외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난 5일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 발전계획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0년까지 네. 제13차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포함이 됐던 그 북한과의 경제 협력 부분이 통째로 다 생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이라는 국가 전략에 있어서 네. 북한이라는 지도를 완전히 통째로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2013년도 이후에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동북공정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도 연변 그 조선족 자치주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동북 지역, 동북 삼성 지역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천명을 했었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런 그 동북 지역에 대한 본인의 이제 그런 개발 의지를 표현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북한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기에 취임한 이후에 벌써 이제 2차례나 또는 핵실험을 했고요. 또 2차례 이상 또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 중국으로서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동맹 국가로서 네.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더 이상은 이제 무리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중국의 입장은 최근에 이제 지난 3일날 통과가 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모두 함축되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북한에 느끼는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 단장님, 그 북한이 이미 우리 정부 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을 하고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진행되고 있고 전방위 제재까지 나섰는데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북한이 당분간은 공갈 협박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서 네. 북한의 그 대내적으로는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줄이 조이게 되면 네. 북한 인민들이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갈 협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금방 흔적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미연합연습이 진행 중이고 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습 중에 금방 그것을 작전 계획으로, 작전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최상의 전투 태세가 갖춰진 네. 시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직접적인 도발을 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주체를 알 수 없고 흔적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을 아마 교묘하게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연합연습이 종료가 되는 4월 말 이후에는 꽃게잡이가 또 NLL 인근에서 그 한참 진행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뭐 우발을 가장한 의도적인 도발 뭐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하여튼 지해공 다방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상할 수 있는 적의 그 도발에 다 철저하게 대비할 수 그렇죠. 있도록 이번 연습을 통해 가지고선 아주 철저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연합연습 기간 동안은 사이버 테러 같은 무역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